과학 역사서의 목차를 보고 있으면 과학의 흐름에 이정표가 되는 네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고대 자연과학에서 벗어나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진 사실로 고대 자연과학을 집대성한 아리스토텔레스, 직접적인 실험을 통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명언과 지동설로서 과학에 큰 혁명적 변화를 준 갈릴레이 운동의 3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의 아이작 뉴턴, 마지막으로 상대성 이론과 질량 에너지 이론의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주요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처음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네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지금 제 가슴에 깊이 와닿네요.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 어떠한 고난에도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찾지 않고 기회를 창조한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리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의 후반기 막대한 후원자였던 알렉산더 대왕과의 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인 플라톤을 이어 아카데미의 교장이 될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아카데미에서 나온 후 그리스 여러 곳에서 개인 교습 활동을 하다가 필립 2세의 초청으로 그의 아들 알렉산더의 스승이 됩니다. 이 인연으로 훗날 알렉산더 대왕의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막대한 지원으로 아테네로 돌아가 아카데미와 쌍벽을 이루는 리케이온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에 거대한 도서관과 동물원까지 만들고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계속 세계 각국의 서적과 동물을 지원받아 채우게 되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곳을 운영하는 동안 현실적이고 실질적 행동으로 관찰하고 연구하여 자연과학, 윤리학, 정치학, 철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막대한 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후원자인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 열병으로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아테네를 탈출하여 그의 어머니 고향인 칼키스로 돌아가서 지내다가 기원전 622년 62세 나이로 일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이야기를 덧붙이면 아카데미에서 생활이겠지요. 그의 스승이었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 교육을 받으면서도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철학적 사상을 벗어나 현실론적인 사상으로서 스승과 대립하고 논쟁과 비판을 끊임없이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여 탓하지 않고 그를 보호해준 덕분에 아카데미에서 학생에서 교수로 2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플라톤 사망 후 능력면에서는 유력한 플라톤의 후계자로서 아카데미 교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의 신분과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플라톤의 조카가 교장이 되고 그는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여 년 지난 뒤 알렉산더 대왕의 후원으로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새로운 학교를 세우고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뒤에도 그의 과학 철학의 사상에도 많은 곡절을 겪게 되지요. 그의 사망 후 200년간 그의 저서들은 지하 창고에 묻히게 되고 우연히 안드로니코스에 의해 세상 빛을 보게 되어 6세기까지 중세 철학과 과학의 중요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 로마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아랍인에 의해 발전하고 계승되어 16세기까지 중세의 중심 사상이 되게 되지요. 그 후 그의 여러 가지 잘못된 과학적 근거 때문에 배척되다가 19세기에 와서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본적인 사상을 알아볼 수 있는 일화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해변을 걷다가 한 소년이 작은 구멍에 바닷물을 채우려는 것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닷물로 저 작은 구멍을 채우는 것과 같이
세상의 막대한 지식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격언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 관한 유명한 격언이 있지요. 어머니가 아이를 성인으로 만드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여자가 남자를 바보로 만드는 데는 20분도 안 걸린다. 알렉산드로스가 에처필리스에게 빠져서 나라시를 잘 안 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필리스를 멀리할 것을 충고하여 알렉산드로스는 여자를 멀리하고 정무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리스는 앙심을 품고 자신의 미모를 이용하여 늙은 철학자를 유혹하여 그녀만을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습게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고도 스승님을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여자의 무서움을 깨닫고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여자를 더 멀리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화는 실제가 아니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업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의 이데아론과 다른 접근을 하였다는 것을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물의 실제와 본질을 강조하고 사물의 형태와 목적을 관찰하면서 정리되고 깨닫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행동으로 관찰함으로써 천문학, 생물학, 물리학 등 자연 철학을 집대성하게 되었지요. 물론 이러한 관점은 진공 불가설, 물체의 자유낙하 문제 등 16세기에 잘못된 것이 많이 발견되어 비판받기는 하였으나 이 영여 년 전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의 윤리적 관점은 행복과 덕, 도덕적 행동을 강조했으며 행복을 인간의 최고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주장했습니다. 논리적 관점도 추론과 귀납적인 추리, 개념의 분석 등의 강조, 교육을 통해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인간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는 과학사 흐름의 4대 중심축의 두 번째인 갈릴레오에 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